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과실손해보장 1과목 문제 풀어볼게요. 이번 강의는 수학전, 종합위험, 복분자, 무화과, 평년 수학량, 평년 결과 모지수 관련해서 또 인수제한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운 거 녹여보는 의미입니다. 네. 자, 일단 복분자. 네. 다음 내용을 참조해서 물음에 답하세요. 결과 모지수 및 피해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여러분 특히 복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과목에서 계산 문제 본격적으로 풀어보시면 이제 나오겠지만 소수점이 굉장히 좀 뒤에가 지저분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런 거 좀 신경 쓰시고. 네. 자, 평년 결과 모지수 산출 자료가 있네요. 그 다음에 문제를 쭉 봤더니 여기 과실손해조사한 것도 있네요. 네. 그러면 평년을 산출해서 뭐 1과목 쪽으로 가시든 우리 지도 다 그려져 있죠? 산출해서 1과목 쪽으로 가시든 그러려면 가입 금액을 나오려면 표준 수확량도 있어야 되겠네요. 네. 아니면 2과목 쪽으로 가시든 근데 여기는 제시된 것을 봤더니 2과목 보험금 쪽으로 이렇게 가네요. 문제가. 네. 항상 우리가 문제를 끌고 다녀야 됩니다.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자, 물음 24년도 수령 7년. 여러분은 복분자 인수 가능이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네. 표준 결과 모지수, 수령에 따른 표준 결과 모지수. 이게 문제 제시가 안 돼 있어도 여러분들은 24년이 7년이니까 지금 가입하려는 애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6년, 5년, 4, 3 이걸 다 써놓으셔야지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이런 게 사과가 있었죠? 네, 사과. 오케이. 가입을 위한 평년 결과 모지수를 산출하고 피해율을 산출하래요. 네. 피해율, 수학 전 종합위험, 그다음에 수학 개시 후 특정위험, 보상하는 제 다르고 생육 단계도 다르고 그래서 복분자나 무화과는 개시 전, 개시 후 피해를 각각 계산했죠. 네. 근데 여기 봤더니 6월 1일 이후 이듬해 즉 수학 개시 후에는 사고가 없었대요. 항상 경우의 수. 뭐 양쪽 다 사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종합위험 기간 즉 수학 개시 전에만 과실손해 조사를 했고 그 조사 결과값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년 결과 모지수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 1과목에서 1.5과목 스타일로 공부하셨죠. 수학 개시 전에는 보상하는 제로 죽은 가지 고사 결과 모지수라고 하지만 사실상 평년 결과 모지수 대비 결과 모지수의 감소를 손해로 산정했죠. 네. 그래서 여기 쓰이는구나. 연계되는구나. 오케이. 사실 복분자 OD 얘네만 평년 결과 모지수 결실수만 문제 나오기에는 너무 아쉬워요. 5점짜리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럼 해보죠. 뭐 일단 24년도 가입하려는 해 수령 7년 쭉 써놓고요. 여기 가입 여부가 있지만 이거 없어도 여러분은 가입한 애는 평년이 있을 것이고 미가입한 애는 평년이 없겠죠? 네. 만약에 이게 안 써있다. 그러면 다른 품목들의 보장 방식들의 평년 수확량 구하시는 표 대비 좀 단순하죠?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뭐 다른 것들은 여기 표준 수확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년 그 다음에 여기는 실제 결과 모지수지만 다른 품목들은 조사 수확량 그리고 표준 수확량이 있을 텐데 여기는 이렇게 고정값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강의 시간 이론 강의 시간에 보셨지만 가입한 해 데이터만 쓰잖아요. 네, 미가입한 해는 지우세요. 미가입한 해 지우시고 Y는 벌써 3 나오네요. 네. 식을 먼저 써볼까요? 자, A는 5분의 Y가 벌써 3이니까 3
아이고. 일단 식을 제대로 써보죠, 뭐. 네. 과거 결과모지수의 평균은 5년 중에 가입한 해. 그다음에 표준 결과모지수 수령에 따른 고정값 여기 있죠. 네, 이 친구는 미가입한 해. 보정은 없더라. 곱하기 B분의 C는 어차피 1이더라. 자, Y는 벌써 3 나왔고 Y는 3 나왔고 B는 뭐 수령에 따라서 여기 다 있잖아. 2, 3, 4년일 때는 포기당 5개.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포기당 4개 있죠. 결국 A값이 관건이었죠. A값 구해보죠 뭐. 직접 풀어볼게요 그냥. 실제 결과모지수 정체가 무엇인지 몰라도 이렇게 제시되면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조사를 했다라는 건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네. 의무조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사고 발생 안 했는데 조사하는 거 없습니다. 복분자 OD 전부 다. 그러면 평년의 50%, 즉 3.5와 그다음에 실제 4, 둘 중에 큰 값. 그러면 이때의 A값은 4겠네요. 네. 어렵지 않죠? 자, 21년, 수령 4년일 때 무사고래요. 무사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쓰여져 있어도 뭐 제시 안 돼 있으면 무사고구나. 자, 무사고인에는 표준과 평년의 큰 값의 1.1. 일단 평년은 4고. 자, 표준 없네요. 그러시면 곤란하죠. 여기 다 써있죠. 이거 안 써있어도 아셔야 됩니다. 자, 수령 4년일 때 제가 5년부터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개수가 적어지죠. 네. 그러면 수령 4년이니까 표준 결과모지수, 2해 표준 결과모지수는 5개. 5개. 자, 이 중에 큰 것의 110%. 그러면 2해의 과거 결과모지수는 5.5가 되겠네요. 5.5. 22년 미가입이고요. 23년. 평년에 50, 3개네요. 네. 실제 똑같이 3개네요. 둘 중에 큰 값 하나마나 3개. 2해의 A값은 3개. 자, 그러면 평균 내면 되죠? 4, 5.5, 3, 나누기 Y가 3. 해볼까요? 여러분 다 하시고 계시죠? 이렇게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니까 4.17개가 나옵니다. 이게 대문자 A 요 위치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식은 평년 결과모지수 4.17 곱하기 가입한 해. 그 다음에 가입하려는 해 수령 7년이니까 B값은 벌써 수령 7년 4 나왔습니다. 곱하기 5분의 2 하시면 되겠죠? 네, 4.10개, 4.1개. 네. 자, 항상 하신 다음에 한도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한도. 복분자는 특이하게 아래 한도, 위 한도, 상하한이 다 있더라. 계산된 평년 결과 모지수와 가입하려는 해, 즉 수령 7년일 때 표준 결과 모지수 50%와 하하는 이렇게 되고 상하는 표준 결과 모지수 130%와 이 중에 그냥 가운데 값. 네. 어떻게 하시든 여러분이 상한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OD는 하한이 없죠. 네, 항상 기억하세요. 네. 자, 그러면 평년 결과 모지수는 4.1, 4.10개 그대로죠. 네. 피해율을 산출하세요. 이제 연계 문제, 연계 문제. 우리 복분자 수학 개시 전. 지금 수학 개시 후는 사고가 없대잖아요. 복분자 열매의 특성 항상 생각하세요. 우리 1.5과목에서의 목표 중에 하나가 품목의 특성에 익숙해지기. 그 허들 넘기였잖아요. 굉장히 작고 으깨지기 쉽고 양도 많고 개수도 많고 그쵸? 그래서 셀 수도 없고 그다음에 양을 다 털어서 재기도 수학해서 대추, 매실 이 친구들처럼 재기도 어렵고 결과지도 다 엉켜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포기당
결과 모지 조사가 거의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이더라. OD도 결국 그런 특징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상하는 죄로 죽은 우리 용어의 정의 항상 기억하세요. 결과 모지, 가지 중에 결과 모지를 구해서 얘를 과실의 손해로 환산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 보험의 목적은 과실입니다. 지금 이 조사가 어려우니까 주당 착과수, 낙과수 세기가 어려우니까 피치 못하게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것만 세면 되는데 왜 바로 죽은 거, 이거 죽었네, 2개 이렇게 안 한다는 이유. 무엇 때문이었죠? 지금 이 단계 수학 캐시 전에 봤더니 죽은 것만 조사를 한다면 가지는 살아있지만 수정이 안 된 친구들, 그 생육 단계에선 수정 불량, 가장 대표적인 피해, 수정이 불량되면 착과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친구들을 반영을 못 해주더라. 그냥 2개 해버린 반영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가지가 3개는 살아있는데 그중에 이렇게 수정이 불량인 친구들, 그 비율을 구하죠? 그 비율의 이름이 무엇? 수정, 용어 우리 10번 이상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불량, 환산, 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환산, 계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디는 또 수정불량 피해 율이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이 과목에서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당연히 모든 복분자의 열매를 다 조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표본 몇 성에 뽑아요. 우리 그림 보셨잖아요. 표본 몇 성에 뽑아서 그중에 멀쩡한 거 몇 개니 수정 안 된 거 몇 개니 끝이에요. 네. 거기에 뭐 하나만 차감해주면 됩니다. 이런 비율을 반영해줘야 되기 때문에 즉 살아있는 것, 지금 살아있는 게 3개지만 그중에 이 비율을 계산해 봤더니 20%네. 살아있지만 이만큼은 과실의 손해네. 가지가 살아있지만 이만큼은 과실 손해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수정 불량을 결과 모지수, 가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한 피해를 환산해 주는 것이다 해서 수정 불량을 가지의 피해로 환산해 주는 것.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살아있는 거에다가 곱하는 거죠. 살아있는 거에 이 환산 계수를 곱하는 거예요. 네. 결국 이걸 반영해주기 위해서 이 수정 불량인 애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걸 조사를 해요. 그럼 고사 결과 모지수를 어떻게 산출한다? 고사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평년 대비 진짜 살아있는 애들, 즉 결과 모지의 감소죠. 감소. 수학 개시 전에는 진짜 살아있는 친구들. 이 진짜 살아있는 결과 모지가 뭐라고요? 살아있는 마이너스, 수정 불량. 살짝. 3개 살아있지만 0.6개는 죽은 거를 쳐주자. 그렇죠? 살아있는 마이너스 수정 불량. 자, 미보상이요. 곱하기 미보상 비율.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평년 결과 모지수, 진짜 살아있는, 즉 살아있는 마이너스 수정 불량, 마이너스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이게 수학 개시 전 결과 모지의 감소, 즉 고사 결과 모지수였어요.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이 과목에서 하실 거 뭐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하신 거예요. 네. 자, 그럼 볼까요? 평년 결과 모지수 아까 4.1개, 10 써주죠. 뭐. 산출해 놨어요. 4.10개 대비 얼만큼 감소했니?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3개래요. 원래 이게 감소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수정 불량한 애가 제시가 됐네요. 그럼 이거는 실제로 이만큼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네.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가 직접 제시되면 좋은데 직접 제시가 안 됐네요. 곱하기 0.1. 그걸 마지막으로 차감하면 끝. 자, 미보상 먼저. 네. 지금은 여기 뭐 살아있는 거, 수정 불량인 거 다 제시가 됐지만 어차피 이 과목에서 저 친구들 어떻게 계산하느냐 배우실 거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평, 수, 미의 원리도라 1.44. 자, 특정 위험 기간, 즉 수학 개시 후에 피해가 없죠.
한 번만 퍼센트를 구하더라. 네. 무화과 같은 경우는 수학 개시 전에도 피해율, 수학 개시 후에도 피해율, 그걸 합산하는 거였죠. 그러면 피해율은 35.12. 이 정도 문제면은 사실 15점도 좀 아쉬워요. 뭐 하나가 더 연계되지 않는 한. 네. 오케이. 평년 결과모지수와 뭐 연계된 문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쭉 넘어가서 14번 문제 볼까요? 여러분, 사실 14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 아닌데, 자, 이제부터는 보험금 지급 사유를 좀 신경 쓰셔야 합니다라는 의미에서 짚어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실 뭐 주계약보험금, 예를 들어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뭐 감귤, 운주밀감류,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간단했잖아요. 지급 사유 자체가, 그쵸? 그런데 복분자에서 이제 경작불능 보험금이 살짝 나왔고, 이제 과실 끝나면 논, 바짝물로 막 들어가는데, 그쪽은 주계약에서 보험금들이 많아요. 이양직파 불능, 제2양 재직파, 재정시, 재파종, 경작불능. 자, 그때마다 또 뭐 수학불능 이런 거 많아요. 보험금 지급 사유 조건들을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뭐 하나라도 충족 안 되면 지급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작불능 지급 사유가 어떻게 됐죠? 경작불능. 네, 여기다 쓸게요. 네. 첫 번째, 제가 동그라미 1, 2, 3 했었죠. 첫 번째, 지급 사유. 뭐였어요? 보험기간 내. 항상 생각하세요. 보험기간이 언제였죠? 계약 24시부터 수학 개시 시점. 수학이 개시 요이 땅 시작됐으면 경작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수학기가 있지만, 네. 그것도 생각하시고, 왜냐면 어느 품목에는 보험기간 내가 써있고 어느 품목에는 안 써있어요. 우리는 그냥 당연한 걸로 주계약이든 특약이든 당연히 보험기간 냅니다. 하루라도 벗어나면 보험금 없습니다. 자, 보상하는 재해로, 보상하는 재해 뭐죠? 주계약이에요, 주계약. 자조화. 수학전 종합위험 같은 경우에는 복분자 무화과 같은 경우, 무화과는 경작불능 해당 안 되지만 수학 개시 전까지가 보험기간이니까 자조화. 그쵸? 여기 또 태풍, 강풍, 우박 쓰시면 안 되죠. 피해가 커서 경작이 불가능할 지경. 식물체 피해율 몇 퍼센트? 65% 이상. 제가 여기서 삐져나오는 품목, 나중에 논작물 가시면 벼 품목 중에 가루살, 분질미만 좀 다릅니다. 그리고 계약자가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 안 하는 경우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죠? 네, 나는 이거 경작불능보험금 받는 것보다 그냥 주보험금, 즉 과실손해보험금이든 수학감소보험금이든 받는 게 유리할 것 같아. 그럼 미신청이죠, 뭐. 그쵸? 근데 여기서 삐져나오는 품목, 나중에 벼 품목과 콩 팥이 있습니다. 밭작물에. 네. 그런 건 이제 그때 가셔서 아, 요거 좀 체크해놔야지 하고, 네. 따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게 지급 사유예요. 즉 지급 대상이라는 거죠. 네. 자, 이걸 충족했으면 지급하는데 경작불능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지급이 아니라 지급 조건이 따로 있었죠. 조건 뭐였죠? 산지 폐기. 즉 보험금도 받고 나 이건 좀 걷어가지고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건 좀 판매도 하고 안 된다. 네, 안 된다. 또 하나 시장에 목적물이 유통되지 않았는지, 전체 목적물이 유통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지급 조건. 자, 경작불능은 지급 후 효과도 있었죠. 지급 후에 어떤 거? 일단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계약은 소멸된다. 자, 남은 보험기간에 대해서 환급보험료? 없다. 환급 사유를 생각하세요. 환급 사유는 무효, 효력상실, 해지, 환급보험료 없다. 앞으로 무슨 불능보험금들이 나와요. 경작불능, 뭐 수학불능, 이양직파 불능, 불능보험금들은 다 의무관계 다 하고 끝. 환급 사유 전혀 해당 안 됩니다. 환급보험료 구하세요. 이런 페이크 문제 나오면 가볍게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볼게요.
복분자 농사를 짓고 있는 땡땡 마을의 A와 B 농가는 4월에 저온으로 그냥 읽지 마시고 나올 때마다 떠올리세요. 4월 수확 개시 전 종합위험 기간 저온 자조화 보상하는 손해 보험 기간 내 보상하는 재해 큰 피해를 입어 경작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피해 경작이 어려울 정도의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 경작불능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신청 여부 조사 중에 한 단계죠. 두 농가의 피해를 조사한 결과 이렇대요. 피해는 면적 기준으로 조사했으며 식물체 피해율 가입분의 고사가 피해죠. 면적으로 할 수도 있고 복분자는 포기로 할 수도 있다. 가입 면적분의 고사 면적, 가입 포기수분의 고사 포기. 미보상 사유는 없다. 미보상? 이거 뭐 있으나 마나죠. 경작불능은 왜 그렇죠?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 뭐 미보상 감수량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러면 경작불능보험금을 구하세요. 계산하고 말고 할 게 없죠. 뭐만 신경 쓰시면 돼요. 자기부담 비율. 특히 자기부담 비율 중에서 15%역만 주의하시면 된다. 그렇죠? 42.5가 아니라 42%. 이게 뭔 얘기 하시면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나누기 2로 하기로 했잖아요. 하지만 직접 써라 그러면 45% 이렇게 쓰시지 말고 45%, 42%, 그다음에 40, 그다음에 35, 30 이걸 다 쓰셔야 되는 겁니다. 일정 비율,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 자, 볼까요? 가입 면적 12. 피해 고사했다는 얘기죠. 고사 면적 9. 식물체 피해율이 75네요. 그럼 아까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신청했고 지급 대상. 물론 여기 산지폐기 시장 미유통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따져주시고 없다면 이게 충족했다라는 전제인 거죠. 자, 그러면 A농가는 300만 원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 20%니까 1 마이너스 자기 나누기 2, 40%. 자, B농가 볼까요? 식물체 피해율이 가입 15, 1,500분의 850. 안 되네요. 그럼 지급 대상이 아님. 자, 그러면 여기서 이 B농가 같은 경우는 지급 대상 아니니까 여기서 그냥 끝. 지금 피해가 이렇게 큰 피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그렇죠. 주 보험금, 즉 과실손해보험금을 위한 과실손해조사의 대상 농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과목에서 경작불능부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주 보험금에 해당되는 조사, 수확량 조사든 과실손해 조사든 대상 농지에 경작불능 조사 결과 수확량 또는 과실손해 조사 필요 판단된 농지 이런 경우 또는 65% 이상인데 저 이거 말고 이거 받을게요 한 농지 이렇게 되겠죠. 조사 방법도 항상 이렇게 나올 때마다 암기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요. 자, 앞으로는 주된 보험금 외에 이런 거 다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저 같으면 함정 문제 막 낼 거예요, 저기서. 자, 16번 볼게요. 복분자.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하세요. 과실손해보험금. 네, 봤더니 종합위험, 즉 수확 개시 전에는 수확 개시 전 이듬해 5월 31일까지는 실시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무사고란 얘기죠. 그리고 이듬해 6월 1일부터 수확기 부보장 가입하지 않은 농가네요. 그렇죠? 사고가 났으니까 이렇게 조사를 했겠죠. 아까는 종합위험 기간 동안에 사고 났던 거, 특정위험 때 사고 안 났던 거 반대 케이스입니다. 이 문제까지 하시면 사실상 여러분 복분자 이 과목 거의 다 하신 거예요. 내용 볼까요? 가입금액 1,500만 원, 가입 포기수, 평년 결과 모지수, 그다음에 자기부담 비율. 자, 수확 개시 후 특정위험 기간에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과실 손해를 산정해 주기로 했죠? 이때도 과실 특성 조사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수학이 개시됐어요. 이제 다 크고 다 익었어요. 그런데 태풍, 강풍, 우박이 왔어요. 그러면 과실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수확의 감소죠, 뭐. 자, 수확의 감소를 보상하는 재해, 태풍, 강풍, 우박으로 인한, 즉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가지, 결과모지의 피해로 환산해 줘야 돼요. 수확 감소, 환산, 고사, 결과모지수. 이 과목 들어가기 전에 이거 다 용어 익혀 놓으세요. 네. 어떻게 수학의 감소를 알 수 있을까요? 사고일자 기준. 앞으로 기준일자라는 건 복분자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뭐 고추가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다 사고일자를 의미합니다. 온주밀감이 됐든 뭐든. 자, 사고일자 기준. 지금 남은 수확량의 비율이 몇 %니? 공식이 다 정해져 있죠. 복분자 이거 공식 쓰는 게 15점 중에 5점 배점 돼가지고 문제가 나왔었어요. 쓰라는 문제는 안 나오겠죠? 그쵸? 공식 쓰라고 하는 문제는 참 안 좋은 문제 같은데 이렇게 가끔 나와요. 네. 어쨌든 네. 이 날짜 기준 93%가 남아있어요. 근데 재해가 왔어요. 그래서 몇 개를 거둘 수 있지? 이걸 결실률이라 합니다. 여러분 결실률 이것을 결실이라는 거에 포인트 맞추지 마시고 우리는 얘를 수확 가능 열매 비율이라 보시면 되세요. 수확 가능 과실의 열매의 비율. 어떻게 조사하나 봤더니 전체 개화수가 400개인데 결실수? 수확 가능 열매수라 보시면 되세요. 피해 없는 열매, 수확 가능 열매. 결실이란 용어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50%네요? 네, 50%. 93%가 남아있는데 재해가 와서 지금 수확 가능한 열매의 비율을 봤더니 50%래요. 수확이 몇 퍼센트 감소했죠? 43% 감소했어요. 자, 이 비율을 수확 감소 환산율 또는 환산 계수. 이 43%를 수확의 감소 비율을 가지 피해로 만들어주면 돼요. 자꾸 환산하잖아요, 환산. 네.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론 시간에 했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자, 이번 시간에 그거 보자는 거예요. 수확의 감소가 43%가 있는 지금 조사가 됐어요. 네. 어떻게 이 가지 피해로 만들어줄까요? 여러분, 수확이 감소했대요. 수확이 감소했대요. 어떤 가지에서 수확이 되죠?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가지에서 열매가 무사히 착과가 돼서 수정되고 다 착과돼서 다 크고 있고 살아있는 가지에서 이제 열매가 다 크고 익어서 수확을 하려다 보니 이만큼이 감소된 거잖아요. 살아있는 가지 곱하기 0.43. 살아있는 가지, 진짜 살아있는 가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서 수정 불량인 건 어차피 수정 불량은 열매가 안 열리잖아요. 그렇죠? 진짜 살아있는 거 곱하기 수확, 감소, 환산, 개수, 환산율. 요거예요, 요거. 요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43%라고 하는 수확 감소 비율은 맞다. 살아있는 거에서 열매가 계속 자라서 수확하겠지. 자, 근데 아무 사고 안 일어나면 이런 거 조사 안 하죠. 여기 지금 조사 안 했대잖아요. 그럼 여러분 항상 우리 아무 사고가 없었다? 피해가 없었구나. 기대했던 거에서 평년 결과 모지수에서 열매가 지금 사고 없었으니까 그대로 자라서 수확할 거 아니에요. 이 중에 이만큼이 수확 감소, 환산, 개수, 환산율만큼이 가지 피해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하시다 보면 다 똑같은 원리죠. 네. 이것까지 하면 여러분 거의 다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수확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이걸 잘 풀어 읽으셔야 됩니다. 수확 가능 비율이 50%, 잔여 수확량 비율이 93%니까 수확 감소율은 43%. 43% 어떤 가지에서 얼마 수확이 감소했을까? 지금 사고가 없으니까 안 났으니까 올해 포기당 기대됐던 결과 모지수에서 이만큼이 감소했겠지. 2.58개. 자, 2.58개가
수학, 아이고, 다 지우고 2.58개가 여러분 수학 감소를 결과무지수의 피해로 만들어준 거죠. 물론 환산자. 네. 자, 개시 후에 미보상 비율이 있네요. 그럼 어떻게 미보상 비율, 미보상 고사 결과무지수 어떻게 만들어주죠? 이 중에 2.58개 중에 이만큼은 내 보상할 수 없다잖아요. 어떻게 하죠? 직접 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보상 비율. 감소잖아요. 직접. 아, 이거 감소 보상하는. 이 중에 이만큼은 난 보상하지 않을게요. 미보상 비율.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의 미보상 비율한 게 미보상 감소량이죠. 예를 들어 1000 마이너스 600. 아, 400 중에 이거나 400에 1000만 마이너스 그렇죠. 1006 죄송해요. 네, 제가 이거 다 지우고 이렇게 할게요. 평년 수확량이 1000, 조사 수확량이 600. 이 중에 미보상 비율 10. 400 중에 나는 10% 40만큼은 미보상하겠다. 보상하지 않겠다. 이거나 400에 곱하기 0.1 40이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수학 감소량, 수학 감소 거기에 직접 미보상 비율 적용합니다. 그러면 특정 위험 기간에 뭐 미보상이 없으면 차감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종합위험 과실손해 조사 없었으니까 피해 없고 나누기 평년 결과 무지수.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더 보시면 우리 보통 미보상 비율을 쭉 보험기간 내 사고 났을 때 가장 큰 값을 적용했잖아요. 그게 익숙하시잖아요. 그렇죠? 수학 개시 전은 수학 개시 전 미보상 비율, 수학 개시 후는 수학 개시 후 미보상 비율. 가장 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수학 개시 전 미보상 비율이 10%, 수학 개시 후 미보상 비율이 20%. 수학 개시 전에 20이 제일 크네. 적용하시면 안 된다고요. 각각의 것, 각각의 것. 각각의 피해를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복분자는 우리가 수학 개시 전후 다 하셨고요. 이제 무화과 넘어가 볼까요? 무화과. 인수 제한 한번 볼게요. 인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기업 이유를 모두 쓰세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셨던 거 여기서 다 끄집어내 보세요. 자, A씨의 무화과 과수원은 올해 평년 수확량으로 2,000kg이 예상된다. 여기서는 우리가 뭘 떠올리셔야 될까요? 일단 평년 수확량 2,000 얘가 나왔어요. 인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라 하는데 평년 수확량이 뭐에 적용할까요? 뭐에? 우리 인수 관련 수확량 정리했었죠? 금혼령이 내려서 금액 200만 원. 200만 원. 2,000 곱하기 가입 가격 1,500. 근데 50%만 가입한대요. 그럼 얼마예요? 1,000kg만 가입하는 거니까 150만 원. 200만 원이 안 되네요. 이런 훈련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평년 수확량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 또 평년 수확량이 나왔으면 가입 가격 이런 가입 비율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을 충족하는가 이런 거에선 그런 거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네. 3년차 묘목을 구입하여 이런 다 불필요한 거. 자, 우리는 식재한 지 과수원에 식재된 해를 1년으로 본다. 그러면 올해 4년차, 4년생. 자, 그러면 과수 쪽에서는 일단 이런 거 하나 있고 두 번째가 뭐 있을까요? 나무 수령 있네, 나무 수령. 무화과는 내기 좋은 게 뭐죠? 나무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에 4년에서 9년 이내라는 게 있었죠? 네. 일단 주계약 오케이. 주계약이 오케이니까 특약도 오케이. 주계약이 안 오케이면 특약은 가입이 안 돼요. 네. 나무 손해보장 특약에도 가입하려 한다. 나무 특약, 무화과 4년에서 9년까지 생각하시고. 얼마 전 강풍이 불어. 강풍, 수학기 시전, 자조화. 네. 결과무지에 약간의 피해가 있지만 가입 이전 자연재해로 인해 그러면 우리
과수 공통 인수 제한 목적물에서 그거 있었잖아요. 감.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될 것이 또는 뭐 결실에 현저히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가입 이전 자연재해로 인해 또는 접붙임 등으로 인해. 근데 여기 결실에는 영향이 없다고 진단받았대잖아요. 전문기관이 진단했대잖아요. 그러면 저것은 가입 이전에 지금 인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라는 거니까 아직 가입 안 한 거잖아요. 가입 이전에 피해가 있었지만 이건 괜찮은 거죠. 네. 작년에 가뭄 피해가 있었고 올해 더 지켜본 후에 내년에는 관수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한 계획이다. 내년에 하시면 안 돼요. 해야죠. 내년에 하시면 안 돼요. 왜? 관수시설은 미설치하면 인수 제한이죠. 네. 인수 제한 사유 나왔네요. 자, 인수 제한이 그러면 여기 벌써 이거 나왔고 최저 가입 금액 충족 못하니까요. 관수시설 나왔고 그럼 인수 제한이네요. 나머지도 여러분이 다 끄집어내시고 일단 이런 거 제시되면 최저 가입 금액 충족하는지, 그다음에 과수 같은 경우 나무 수령, 또 관수시설처럼 방제시설, 기타 등등 녹여서 우리가 찾아내셔야 합니다. 지금 무화과가 나왔지만 뭐 참다래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자, 20번 무화과 볼까요? 무화과. 계약사항 및 조사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세요. 퍼센트는 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약사항이 있네요. 계약사항. 나무특약 가입했고 실제 백주 자기 10% 영업료율 나왔으면 뭐 보험료 구하라는 문제 나오겠죠. 그리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 실제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 피해 보시면 10%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 제시된 거 그냥 쓰시면 돼요. 네. 나무특약 영업료율, 특약보험료까지 구하라는 거겠네요. 네. 가입 금액은 없는데 가입수확량 평년의 100%. 네.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은 주계약, 특약 동일하게 적용하고 조사 내용 봤던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 수확 감소 보장, 수확 개시 후에는 과실 개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지 피해, 결과지 피해로 과실 손해를 해주기로 했죠. 네. 자,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주계약, 나무특약의 보험료 공식 한번 짚어보자는 거예요. 주계약, 나무특약의 보험금. 자, 보험료, 과실손해보장 내 품목, 손이죠. 뭐 하나 빼놓고 온주밀감류만 방제시설 할인율이 적용되고요. 나무특약은 주계약은 다 이제 이거고 온주밀감 빼놓고 나무특약은 나무특약 가입 가능한 과수 전 품목 중에서 24년도 기준 포도 빼놓고 포도는 신규 과수원 할인율 나머지는 다 가요손이에요. 네. 자, 그럼 볼까요? 이것도 문제라고요. 그렇죠? 일단 주계약부터 해볼까요? 평년 100% 가입. 그러면 1,500에 100% 했으니까 3,000원에 가입 금액이네요. 450만 원에 보통 약간 영업료율 그냥 보험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영업료율 순보험료 구하라 그러면 이 자리에 순보험료율이 오면 되겠죠. 아니면 영업보험료의 몇 %가 순보험료다. 그럼 곱하기 그 퍼센트 하시면 되는 거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 1 마이너스 0.1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표 여러 번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80에서 120%는 할인도 할증도 없고 가입기간, 가입 연수 및 정확하게는 가입 연수 및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죠. 가입 연수가 1년, 5년, 손해율 30% 미만 500% 이상 위치에 오는 숫자들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러 번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뭐 더 할 게 없죠 뭐. 네. 순보험료 구하라 그러면 여기 하시고 순보험료 중에 지원보험료 차감하면 계약자 부담보험료 나오고. 네. 나무특약. 예전엔 이거 주당 가입 금액이 다 이론서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이렇게 제시가 될 거예요. 100주에 3만 원. 요율이 똑같대잖아요. 특약 가입 금액, 특약 요율. 네. 이제 그다음에 여기 있으니까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똑같고 별게 없어요. 네. 오케이. 자, 이제 보험금 구해볼게요. 보험금. 자, 무화과는 무슨 보장 방식?
물론 이제 과실손해보장, 수학전 종합형 과실손해보장이지만 무학에는 수학 개시 전에는 수학감소보장, 수학 개시 후에는 과실손해보장. 주당 착과수가 고정값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열리기 때문에 일정 기간. 그래서 수학 개시 딱 그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그 시점까지 열매수를 기준으로 수학량을 구해서, 여기는 수학량이 다 제시됐지만 평수 미평 수학감소 보장으로 이거죠. 수학 개시 전에 사고 막 났대요. 이때 조사하는 거예요. 최초 조사, 즉 최초 사고 수학량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기타 과수 수학량 기본 산정식 기본 조합 방법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초 사고에서의 수학량 플러스 인정되는 기수학량. 자, 지금 인정되는 기수학량이 없죠. 수학 개시 전에 사고 났잖아요. 2차 이유사고 감수량, 수학 개시 후에 사고 난 거 2차 이유사고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별개의 방법으로 지금 보상하는 거예요. 2차 이유사고 감수량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곧 최종 수학량이에요. 어떻게 구하죠? 이 작은 수학량, 우리 쬐끄만 수학량, 작은 수학량, 최종 큰 수학량이잖아요. 작은 수학량 뭐죠? 착과 수학량, 낙과 수학량, 미보상 주수 수학량인데 수학 개시 전에 낙과 수학량은 밤 호두만 인정. 착과 수학량, 미보상 주수 수학량 어떻게 구해줘? 착과수 과중 1 마이너스 착피. 착과수 중에 이만큼 손해본 거 빼고 거두는구나. 그렇죠? 미보상 주수, 주당 평년 수학량, 피해 없는 것만큼 계약자가 거두는 것. 여러분 다 하신 거예요. 무화과 수학량. 착과 피해 구성률 다 하실 수 있고. 과중조사 안 해요. 제시됩니다. 표준 과중이라고 제시됩니다. 착과수 조사 대상 주수, 주당 착과수. 다 하시잖아요. 네. 과거에는 1과목 이렇게 다 제시가 됐지만 이제 과실손해보장은 1과목에서도 이렇게 다 계산해서 하는 문제 출제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다 하실 수 있는, 뭐 2과목에서 배우시든 어디서 배우시든 다 하실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수학 개시 전 피해율은 평수 미평, 평년 수학량이 아까 1500. 수학량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온 결과값이 1000. 미보상 100. 나누기 1500. 수학 개시 전 피해율. 자, 수학 개시 전 피해율이 계산을 했더니 26.66% 나왔네요. 26.66%. 자, 그러면 여러분 계속 똑같은 원리. 과수원에 지금 보험기간 내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피해율은 100%인데 그중에 수학 개시 전에 26.66%를 인정했으니까 나머지가 개시 후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피해율. 그쵸? 최대 피해율. 이 원리는 온주밀감에서도 쓰이잖아요. 자, 그중에 과실 개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지 피해율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42% 손해봤대요. 자, 그러면 이만큼 중에 42%가 다 손해일까요? 걷어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기준일자, 사고일자까지 걷어놓은 거 빼고 남아있는 것 중에 피해가 발생하겠죠? 네. 공식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식 암기에서는요, 여러분, 풀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 많은 공식을 어떻게 다 암기하세요?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술술 풀리시는 거예요. 최대 피해율 수학 개시 후에 이만큼이 피해봤구나, 그중에. 근데 걷어놓은 게 있으니까 남은 양 중에 이만큼이 피해겠지. 네. 이거죠, 뭐. 자, 그러면 퍼센트 양쪽의 피해율을 더하면 45.14%. 이 과목 가시면 이런 거 디테일한 계산식만 조금 보충하시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시는 거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나무보험금이야 뭐 가피자 다 똑같고 이번에는 보험금 자체가 아니라 자기부담 5% 다 동일하죠. 네. 피해는 고사만 인정하죠? 고사 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 이건 뭐 아까 실제 결과 주수 100주에 고사 여기 20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보통 지금까지 고사나무 조사를 언제 했죠? 이 과목이 살 공부량을 지금 좀 덜 자고요. 고사나무 조사 언제 했죠? 과실수학 끝나고 나서 나무특약 보장 종기가 남아 있으면, 그쵸? 그리고 추가 고사 주수가 있으면, 만약에 없다면 계약자 유선 확인한 다음에 생략할 수도 있었잖아요. 고사나무 조사를. 자, 근데 그래서 고사나무 조사에서 우리 최종적인 고사나무를 어떻게 분류했죠? 수확 완료 전. 이건 과실수학 끝나기 전에 피해 조사하다 보면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수확 완료 후, 이건 과실수학 끝났는데 나무만 별도로 나무특약 끝나기 전에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 그 다음에 미보상 고사주수로 나눴었죠. 그쵸? 대부분이 다 이래요. 예외되는 거 뭐 있었죠? 참다래. 참다래는 과실수학이 저기 뒤에 있는데 나무특약 훨씬 먼저 끝나죠? 그래서 수학 완료 전 고사, 후 고사 안 나눴잖아요. 여기 뭔 소리야? 참다래 다 했어요, 여러분. 복습. 자, 과실손해보장에서 나무특약은 무화과하고 온주밀감만 가능하죠? 이 친구들은요, 우리 고사나무 조사를 나중에 보시면 이런 용어가 등장 안 하고 그냥 수학 종료 후 과실수학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 고사 주수가 없으면 고사나무 조사 생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추가 고사 주수. 사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별 다른 말은 아니에요. 수학 완료 전에 고사 주수 있으면 그건 수학 완료 전 고사 주수죠. 뭐. 그 이후 추가 고사 주수는 수학 완료 후 고사 주수죠. 근데 우리 시험의 기준은 논금원 이론서잖아요. 혹시나 괄호 넣기 나오면 무화과 온주밀감은 그냥 추가 고사 주수 없으면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다 하셨는데 하나만 더 볼게요. 착과 피해율은 뭐죠? 착과 피해 구성률은 봤는데 착과 피해율. 여기서 결과지 피해율 쓰였고 잔여 수확량 비율 쓰였는데 얘는 아무것도 역할을 못했잖아요. 그쵸? 복분자하고 똑같습니다. 자, 가지가 얘가 피해가 있대요. 피해 가지로 반영됐겠죠? 근데 얘는 가지가 지금 결과지인데 무화과가 매달려 있는 결과지인데 피해가 없대요. 정상, 미고사. 옛날엔 정상과 미고사가 같이 쓰였었죠. 죽지 않았다는 얘기죠. 뭐. 그럼 얘는 안 죽었기 때문에 피해 가지로 인정 안 해주겠죠? 근데 그러면 안 되더라. 왜? 그 중에 열매 착과 이상한 애들이 있잖아요. 똑같죠? 가지는 살아있지만 결과모지 살아있지만 수정이 이상한 친구들. 복분자 수정불량 환산 고사결과 모지수. 무화과는 가지, 결과지는 살아있지만 열매 착과가 좀 이상한 애들. 이거 피해 반영해줘야 되잖아요. 그 착과 피해율이에요. 착과 피해 구성률 아니에요. 정상 50, 80, 100 표본과실 뽑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즉, 이 착과 피해율은요. 결과지 피해율을 산출할 때 쓰이는 숫자예요. 쓰이는 도구. 이 정도 원리만 이해하셔도 이 과목 훨씬 쉽습니다. 좋아요. 이 정도까지 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OD하고 OD 평년 결실수, 그 다음에 온주밀감류, 평년 수확량 계산하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